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오버투탑 코멘트입니다. 검찰 수사 등으로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창업주 김범수 씨는 직원들과의 모임에서 과거와 이별하고 카카오를 새롭게 재편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이래 처음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올해 들어서 G10 국가들의 통화 중에 가장 달러 대비 실적이 나쁜 엔화는 최근 잠깐 오르는 것 같지만 코멘트에서 누누이 제가 썼듯이 다시 하락을 했으며 당분간은 강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간 화요일에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간 화요일에 발표될 11월의 CPI 수치가 하락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 다우, S&P,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으며 금은 오늘 오전 현재 온스당 2,005불로 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가족이 공동 제작한 영화가 히트를 친 넷플릭스가 1.35% 상승을 했으며 최근 제미나이로 재미를 못 보고 망신을 당한 구글이 1.26% 하락을 했으며 젯바운드 감량제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온 일라이 릴리가 2.34% 하락을 했으며 경쟁사의 전자상거래 진출로 알리바바가 1.07% 하락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첫 번째 유럽 공장을 프랑스에 내년에 세운다고 발표를 했으며 엔비디아는 베트남과 함께 AI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엔 페드가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체중 감량제인 젯바운드를 약 8개월간 복용한 사람들이 중지를 하자 1년 후엔 체중이 서서히 50%까지 다시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결국 계속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신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안 좋은 뉴스는 향후에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와 헬스, 특히 제약회사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는 62%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던 호주의 수상은 지금은 주택난과 외국인들 이민 정책으로 여론이 안 좋아져 겨우 40%의 지지율을 받고 있으며 강력한 이민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아주 적은 표 차이로 수상이 된 호주 수상은 독립적인 반부패청을 신설했고 빠른 임금의 상승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과 같은 그의 선거 공약을 빠르게 진행을 시키자 인기가 올랐지만 그 이후 안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인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 수수료를 3배를 내야 하며 그 집을 산 후에 비워두면 벌금을 내는 것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주 전체 인구 2,600만 명 정도의 3.2%인 원주민들을 최초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규율을 세우는 등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크게 실패하고 부결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초 고등법원은 수십 명의 장기 억류자들의 석방을 판결했으며 이들은 성폭행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가 된 사람도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면 살해를 당할까 봐 추방될 수 없다는 범죄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 총선을 앞둔 그의 노동당 정부는 야당인 보수당과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총리는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비자금 스캔들의 여파를 없애기 위하여 최대 15명의 장관과 하급 관리들을 교체할 예정이며 수요일 일본 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발표할 것입니다. 홍콩은 1월에 있었던 소위 애국자들만 나온 모든 야당 후보를 배제한 구의회 선거에서 27.45%의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으로 했던 구의회 선거에서는 7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민주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5월에 발표된 새 선거 규정에는 직접 선출되는 좌석을 461석에서 88석으로 줄이고 나머지 382석은 홍콩의 지도자들과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충성파들 또한 지역의 유지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은 정부가 임명한 3개의 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모든 민주당 정당 후보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투표일에 최소한 6명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 연속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분의 최장 시청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영국 런던에서 16일 동안 촬영이 되었고
전 세계 8만 1,000명의 지원자 중 456명을 뽑아 최고령 지원자는 69세였으며 다양한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대회 우승자는 55세의 75년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출신으로 미혼모이자 전 해군인 여자로서 456만 불, 60억 2,376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버락과 미셸 오바마는 12월 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종말론적 스릴러 영화인 Leave the World Behind로 첫 히트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엔 줄리아 로버츠도 출연했으며 오바마 가족의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이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푸틴과 대화를 한 후 유엔 주재 러시아 특사가 취한 반이스라엘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지지했고 이스라엘 총리와 푸틴은 러시아와 이란의 위험한 접촉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달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2021년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술을 제조하는 최초의 맥주 양조장이 문을 열며 보수적인 이 지역의 법이 완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며 최근엔 수많은 투자가와 기업가의 돈들이 UAE로 모이는 모습입니다. 한국 시간 10시 45분 현재 지수는 0.31%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현대차, 키움증권, 대한항공 우선주는 상승을 하고 있으며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에코프로그램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그램은 0.4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ETF는 HSCI는 0.15% 오르면서 6,55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반도체는 1.23%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은 85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